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불면 쉬 떨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그러진 열매야말로 알찬 결실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경영, 경제, 상식 문제 및 상식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나라의 국민소득 분배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간의 관계를 통해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 누적 곡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로렌츠 곡선이 되어집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소득의 완전 균등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에서 로렌츠 곡선이 멀어질수록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나타낸 곡선입니다. 두 번째,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에서 생산 활동 중 발생한 자원의 감소나 환경 피해 발생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녹색 GDP가 되어집니다. 녹색 GDP는 국내 총생산 GDP에서 생산 중에 발생한 환경 피해 부분을 경비로 취급하고 공제한 후 순수한 총생산을 구하는 것이죠. 녹색 GDP는 재화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환경의 문제를 반영한 GDP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액이 적어 납세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률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네거티브 소득세, 부의소득세, 역소득세라고도 합니다. 고소득층에서 징수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분배의 효과를 가집니다. 저축으로 이어질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돌림으로써 소비로 연결되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양적 완화가 되어집니다. 퀀터티브 이징이죠. 경기가 침체되고 그로 인한 소득이 급격히 줄어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물가 안정, 경기 부양, 국제 수지 개선 세 가지 중 한 개를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은 나쁜 결과가 발생된다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트릴레마가 되어집니다. 물가 안정에 힘을 쓰면 경기가 침체되기 쉽고 또 경기 부양에 힘쓰면 인플레이션과 국제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존재하는 이러한 현상에서 생기는 딜레마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저성장 고물가의 상태를 일컫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일상적인데 이 현상은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두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용어가 되어지겠습니다. 1970년경부터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원자재 상승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7번째, 임금,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이 곡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필립스 곡선이 되어집니다.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했는데요.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고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은 이런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되어집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즉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를 상승시켜야 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론이 되어집니다. 8번째, 우리나라 국내외 경기의 흐름을 분석한 경제 동향 보고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그린북이 되어집니다. 그린북은 매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최근 경제 동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최근 경제 동향은 책자 표지가 녹색이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빗대어 그린북이라고 불려졌습니다. 9번째,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값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경제 지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빅맥 지수, 빅맥 인덱스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맥도날드 빅맥을 기초로 해 비교하는 지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과 구매력 평가 이론을 전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분기별로 발표한 지수가 되어집니다. 10번째,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결과값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 지표는 실제 상황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 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죠. 11번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답은 골디락스입니다. 전래동화 곰 3마리에 등장하는 소녀 골디락스에서 기원되었습니다. 높은 성장률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화가 많이 유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정말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우리 골드를 생각해서 골디락스라고 외우면 좀 더 외우기 쉽겠습니다. 12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난 뒤에 산출하는 물가 상승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코어 인플레이션이 되어집니다.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은 제거하고 그리고 난 후 장기 물가 상승률을 일컫는 말입니다. 외부 충격에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을 제외하기 때문에 물가의 추세적 변동이 잘 나타나 통화 정책 운영의 기준으로 적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가의 변동은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물가를 반영시킨다는 것이죠. 13번째, 광활한 국토 면적과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신흥경제 5개국을 일컫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니스, 사우스아프리카 5국가의 이니셜을 딴 브릭스가 정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Dreaming with BRICS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14번째, 지나친 경쟁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내시 균형이 되어집니다.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수학자 존 내시가 정립한 이론으로 게임 이론을 수학적으로 접근한 획기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왕 밑에 있는 내시가 아닙니다. 내시끼리 지나친 경쟁을 일으키면 안 되죠. 15번째,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자국의 기업보다 더 잘 나가는 현상으로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경제 용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윈블던 효과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한 것에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6번째, 특정 국가와 모든 경제 분문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엠바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검수 조치라고도 하는데요. 대개 정치적인 목적에서 특정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되어지는데요. 뉴스의 보도를 일정 시간 미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7번째,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 선진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외환 시장 개혁을 합의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플라자 합의가 되어집니다. 일본의 엔화, 마르크화의 환율을 평가 절상시켜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되어집니다. 미국은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로 수출이 잘 되어 호경기를 누렸지만 일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95년 엔화 평가 절하를 위한 G7 국가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역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18번째, 세계 최초의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아마존이 되어집니다. 미국 제프 베조스가 1994년 미국에서 설립하였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가 되었습니다. 19번째, 2013년 9월 중국 상하이에 설치한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되어집니다.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은행,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요. 관세가 없고 위안화 자유환전이 허용되며 법인세가 25%에서 15%로 낮추어집니다. 외국 자본이 100% 지분으로 독자적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이곳,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지대 상하이 자유무역구입니다. 20번째, 신흥경제국가 브릭스 용어를 만든 골드만삭스가 신흥유망국가 4개국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스트입니다. 물을 뿌리는 습기를 잇는 미스트가 아닙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스 코리아, 터키 4개국의 이니셜을 딴 것이 되어집니다. 21번째,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세계은행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ISD, Investor State Dispute가 되어집니다.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영향력이 큰 국가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중재 절차가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투자자의 상황을 토론하는 Investor State Dispute, ISD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22번째, 미국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목요일 다음날 금요일에 시행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세일 행사 기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어집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블랙의 의미는 장부에 흑자는 검은색, 적자는 붉은색으로 기록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3번째,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파운드화 기준의 금본위 제도가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후 45개국의 정상들이 회의에서 혼란에 빠진 국제금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협력기구 설립에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이 협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브레튼 우즈 협정이 되어집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IBRD가 창설되었습니다. 24번째, UN 기구 중 하나로 국제적인 통화 협력을 보장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국제 유동성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고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양해각서에 합의하고 21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던 수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2001년 마침내 전액 상환하여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 10월 현재 외화 보유고는 4,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며칠 만에 이룰 꿈이라면 가치로운 것이 아니겠지요. 그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룰 꿈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딛은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